문자로 저희가 2주 전에 시장에 확인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확인은 안 됐고요. 현재로서도 실거래 시스템에 신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얼마 전에 정부가 부동산 대책 발표했지요.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 그것보다 더 뜨거웠던 것이 서울 등 수도권에 치솟는 집값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저도 방송을 하면서 정말 놀랐는데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가 3.4제곱미터당 1억 원에 매매가 됐다. 예전 기준으로 평당 1억 원이다. 정말 이런 아파트가 있나?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정부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진실은 과연 뭘까요? 김동환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소장님, 장영석 부동산 칼럼니스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 확인이 좀 된 건가요? 어떤가요? 그 동네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일단 실제 거래, 지금 정부가 그렇게 아마 판단한 근거는 아마 실제 거래, 그러니까 매매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뭐 호가라고 하나요? 네. 적어도 이 정도로는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호가는 충분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해당 아파트의 33평이에요, 구로. 33평이 30억에는 거래가 됐거든요. 예. 국토부 실거래가에. 그래서 그걸 보면은 그게 평당 한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호가는 당연히 1억 원 정도에 오가고 있는데, 뭐 사실상 최근에 이제 뭐 9.13 대책이 나오고 나서 조금 시들어진 상황이죠. 예.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서울에 사시는 분뿐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까지도 가장 큰 상실감을 느꼈던 부동산 관련 뉴스는 바로 이게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놀랐던 첫 사례가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에 분양이 된 아파트가 나왔다. 그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어느새 이제 뭐 분양가하고는 또 다르지만 3.3제곱미터당 1억 원이다. 이걸 정말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가격으로 볼 수가 있는 건지, 이건 비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지금 뭐 이제 언론에서는 많은 얘기들을 하죠. 이게 뭐 그 소득 수준에 비해서 좀 비싼 편이다, 서울 집값은. 또 한편으로는 좀 싸다, 아직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최근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어떤 새 아파트에 살 그런 어떤 사람들은 많은데, 이제 공급 측면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어떤 그 규제가 있어지고,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함으로써 오히려 지방에 계신 분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서울에 뭐 투자를 하겠다, 취직을 하겠다, 좀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게 규제가 계속 먹힐지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옛 기준으로 18평짜리가 그렇다고 하면 18억 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저도 처음 시작을 18평짜리 집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걸 18억 원을 주고 산다? 나중에 그 이상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다? 저는 믿기지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뭔가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고, 그래서 더더욱 엄정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을 뭐 당연히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작년쯤에요, 미국을 갔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좀 1시간 정도 떨어진 실리콘밸리라고 있죠. 예. 세계 유수 기업들이 다 있는 곳. 그쪽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 스탠퍼드 대학교는 유명한 대학교가 있죠. 그래서 기업들이 대학교와 그 대학생들이 대부분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에 취직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업과 대학이 연계된 그런 어떤 그 지역적 특성을 만들어서 발전시키는 거. 거기도 뭐 호흡벌판이었거든요, 실리콘밸리도. 그리고 뭐 아주 유명한 기업 아마존 같은 경우도 시애틀에서, 아마존이 이제 세계적 기업을 성장하면서 시애틀의 부동산이 2배 이상 지금 뛰었는데, 그런 것처럼 미국 같은, 물론 뭐 땅덩어리가 큰 나라입니다만 그 지역 요소별로 유명한 기업과 대학교를 분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너무 지금 좋은 게 서울에 다 있고, 또 특히나 강남에 다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건데, 자꾸 규제만 가지고 계속 정책을 단기적인 정책만 좀 갖고 있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좀 미국 사례처럼, 또 선진국 사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동시에 가지고서 정책을 좀 펼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화두로 꺼냈던 3.3제곱미터당 1억 원짜리 아파트가 과연
있는 건지 사실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집중 취재한 SBS 보도국 기자들의 리포트를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난 8월 59제곱미터 소형이 무려 24억 5천만 원에 팔렸다는 소문이 났던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입니다. 사실이라면 3.3제곱미터당 가격이 1억 원이 넘습니다. 이 소문은 일대 집값 과열 흐름 속에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50일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 매매의 실거래가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 실태 조사까지 벌였던 국토교통부는 문제의 거래는 실체가 없는 허위 정보인 것으로 사실상 결론 내렸습니다. 신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거래가 없었다고 봐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거래가 없었다고 봐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라고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집 없는 서민 또 중산층까지 충격에 빠뜨렸던 이 거래 가격, 누가 왜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해당 지역에서 10년 넘게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한 A씨는 전형적인 시세 띄우기라고 폭로했습니다. 일부 중개인들이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 비싼 값에 팔렸다며 거래 완료로 올린 뒤 이후 다시 삭제한다는 겁니다. 거기가 1억이라면 여기도 재건축하면 1억 이상은 무조건 가는 거 아닙니까? 고가에 거래되면 주변 단지들도 따라가죠. 그러면 매매시키기가 좋겠죠. 매수자를 부추기기. 저런 부분들을 좀 근원적으로 없도록 하는, 없앨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있습니까?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그 신고 기간이 60일 이내였는데 이제 그 6개월 뒤에 시행하겠다고 했죠. 30일 이내로요. 30일 이내로.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최근에는 집값이 하루하루 다르게 몇 천만 원이 오르고 1억이 오르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그 사실관계 확인을 하기에는 굉장히 긴 시간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한 달로 단축을 시키고 또 어떤 그 특이한 점이 발견되면 실사를 나가겠다. 현장 조사를 나가겠다. 또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 근데 기본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주민과 부동산 업소가 서로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어떤 그 시세 호가를 이른바 호가를 좀 올려 부르는 그런 일까지 과연 정부가 막을 수 있는 건지 좀 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